서울에? 서울에 5억대에? 5억대. 에이 뻥치네 또. 리모델링 허가 완료? 이게 또 이 물건의 포인트거든요. 그럼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는 얼마나 돼요 이게? 18억 5천. 뭐라고? 30평대가 18억 5천. 18억 5천? 네. 그 정도 가격이 가면 멋있지 않죠? 아니 저 물건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거를 읽어보시고 하시라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지? 아 근데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미납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본책 채권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요지가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아, 네. 요즘 서울 아파트 불장이다 하잖아요. 요즘 장난 아니지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 상급지에 대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맞아.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셨는데 막 평당 3억 간다. 갔다 왔죠. 그래서 거의 30평이 60억 했었거든요. 막 60억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응. 근데 현대아파트를 5억 원대에 살 수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현대아파트를 현대아파트를 5억대에 30평대를 네 5억대에 5억대. 에이 뻥치네 또. 욕먹어 그런 사람들한테요. 송파구 웬만하면 다 10억 넘어요. 근데 이게 원래 감정평가는 한 10억 9천 정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10억 9천 정도에 감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유찰되고 변경됐다가 9억 9천에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9억 9천 그렇지. 그럼 근데 감정가 대비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미납을 하셨습니다. 미납 사건? 네.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재매각 사건으로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5억대입니다. 30평이 5억대? 송파에서 되게 싸한데? 제가 그런 싸움을 다 줄여드리고자 일단 현장으로 바로 가시죠. 나 씨, 안 믿기는데 송파에 30평이 5억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물건 보면서 어떤 물건인지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이 아파트예요? 네, 여기. 아파트 맞는데? 이게 좀 길쭉하게 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동. 네, 그래서 구조가 좀 괜찮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어엿한 아파트랍니다. 그러네. 나는 빌라인 줄 알았거든요. 현대 빌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쵸, 가격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 9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5억 5천? 네. 최저가가 얼마? 최저가가 지금 5억 6천. 5억 6천? 진짜 싼데? 진짜 싸죠. 그리고 이게 저건 뭐예요? 리모델링 허가 완료? 이게 또 이 물건의 포인트거든요. 어떤 포인트? 이게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아니라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가치를 조금 상승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리모델링? 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5억대까지 떨어졌죠. 나 왔어. 왜요? 나 뭔 말인지 왜 5억대까지 떨어졌는지 알 것 같아. 왜요? 딱 맞춰볼게. 맞춰보십시오. 이상한 물건 들어와. 가져왔구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미납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100% 초합은 이게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일 거야. 제가 오기 전에 전화 통화했을 때 1차적으로는 되는 게 확실한데 이게 정말 확정 지으려면 사무실을 가서 좀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전화 된다고 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5억까지 떨어졌다고? 맞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송파구에서 5억대 아파트잖아요. 평수도 크고. 씨, 좀 이상한데?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가 많다기보다는 빌라가 조금 혼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홀로 같은 아파트가 좀 들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땐 안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가 리모델링이 되면 조금 더 아파트 같고 주변 매물 대비 느낌이 좋다 보니까 매물 가능하지 대비 않을까? 느낌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이 빌라들 대비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감도 네. 예쁘고. 그럼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는 얼마나 돼요, 이게? 주변에 그 이편한 세상 문정에 있거든요. 어. 제가 거기가 24년도 8월에 재건축을 통해서 대단위 규모로 신축이 된 아파트인데 30평대 가격을 보니까 18억 5천. 뭐라고? 30평대가 18억 5천. 18억 5천? 네. 대단히 그쵸. 대단히. 그쵸. 대단이랑
또 이렇게 나홀로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가격차가 상당하네요. 가격차가 상당하고 여기 근처에도 뭐 2004년에 다시 지어진 아파트도 보면은 거기에 33평이 16억대. 33평이 16억? 네, 그래서 입지 자체는 그래도 송파구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10억 중후반을 조금 넘나드는 근데 5억대라고? 5억대예요. 이 영상도 백 없고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만 봐야 되는 영상이겠네요. 당연하죠. 일단 좋아요. 네. 그런데 야 저거 뭐예요? 보이시나요? 이 리모델링 허가 완료. 허가 완료. 이거 근데 리모델링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네.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으면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진행 단계가 좀 빠른가 봐요. 근데 보통 재건축 생각하면은 막 한 10년, 15년 되게 길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의 장점을 또 꼽자면 이게 그 완공까지 사업 기간이 좀 짧아요. 그치.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초에 뭐 이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세한 내막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솔직히 뭐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 정도 왔으면 내부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래돼서 그쵸. 약간 시세가 좀 찝찝하고 이거 대금 미납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부동산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부동산 일단 가서 얘기 들어보시죠. 네. 받았어요? 네, 많이 왔죠, 여기가. 금리가 왜 치야 되는지 알죠? 치야 돼요. 그거는 고가에 너무 낙찰받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고.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확실하지. 아, 진짜요? 그게 그때 부업부천에 샀잖아요. 여기 물건하고 부업부천이잖아요. 7,200구가 그냥 버린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무로 파는 게 부업부천에 파는데 그러면 내가 싸게는 못 사도 시세보다는 2, 3천 싸게 산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플래트 쌍용 플래트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 가면 뭐 14억, 15억 가요. 괜찮은데요? 매가가 1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래요? 시간이 그는 지났을 텐데 그쵸.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간 지나면? 또 서울의 또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솔깃하긴 하지만 근데 또 역시나 또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재금 미납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매각 사건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 되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걸 좀 종류별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매각 사건은 이게 권리 분석상 두 가지가 있죠. 제일 크게는 시세 파악 미흡에 따른 재매각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권리 분석상 미납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세 파악의 미납은 현장 와서 부동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시세 파악 미흡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받았던 얘기가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최저가 근처에서 받아서 8억 5천이면 바로 팔린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낙찰가격이 9억인 걸로 봐서는 시세를 고가로 낙찰 받은 것 같고 온라인상으로 보이는 권리 분석의 문제는 1차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조합은 승계가 된다고 했지만 저기 조합 사무실 가봐야 네. 정확히 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파악을 할 때 한 가지 그거는 있어. 만약에 권리 분석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차에 표시가 돼요. 한 가지 굉장히 특징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은 이제 대금 미납이 되게 많이 된 물건을 보면 비고란에 뭐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입찰을 들어가서 미납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납을 할 때마다 한 주씩 늘어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무실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매권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정확한 뭐 이주 시기라든지 리모델링이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는 네, 승계는 되시고 저희는 이제 등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완료되신 다음에 그냥 오셔서 저희 동의서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저게 저 도면이에요? 예산 도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호수 추천 같은 경우도 아직 없습니다. 저희 1대1이어서 그냥 본인 자리 본인이 들어가는 거라 따로 호스 변경 없으실 거고요. 현재 일정이 한 8월부터 한 10월이면 이주가 나가지 않을까 하고 올해 인허가가 나올 때 그쯤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본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계약이라 하면 시공사 선정. 네, 시공사 계약 그게 사실 뭐 협상 나름이긴 한데 한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어서요. 지금 시공사 선정이 안 된 상태예요? 시공사 선정돼 있고요. 가계약까지 돼 있고 본계약이 진행이 지금 안 본계약이. 돼서 네, 저희가 원래는 2차 안전진단이 없었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플러스 된 상황이고요. 본계약이 1년 넘게 안 될 일은 없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졌을 땐 저희는 5년 이내? 아니 일단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자세한 거 다 알아보고 하세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죠. 아 근데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계속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잘 보고 하세요. 아니 좋은 물건이 왜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걸 읽어보시고 하시라고요. 아, 미납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채 채권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요지가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아, 네. 근데 아마도 그 전 유찰되셨던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미납 처리를 하신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조합 사무실까지 갔다 왔는데 조합원의 승계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많은 정보를 알겠네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지금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일단 리모델링 뭐 사업장 자체는 그래도 괜찮죠. 왜냐면 지금 10층짜리 한 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15층짜리 신축 건물 한 동을 옆에다 붙이는 거고 지금 주차 대수도 57대밖에 안 되는데 175대로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좀 쾌적한 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손품 팔고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이주라든지 아니면 공사 완공까지의 시간은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쌍용건설에 가계약까지 하고 본계약까지 안 됐다는 걸 보니까 아마 최근에 공사비 증액한 거랑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랑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계약이 좀 제대로 안 된 느낌이긴 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딜레이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9억 정도는 받으면 안 될 것 같긴 네네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5억대는 어쨌든 조합은 승계도 되니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거주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에 지금 신축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단지들도 보면은 여기 송파구 평당가가 거의 5,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의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이게 그만큼 비싸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내가 송파구에 살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안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단지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죠. 뭐 돈만 많으면 비싼 데 가면 되지 뭐. 그쵸. 내 돈이 뭐 시드원이 1억 정도밖에 없어. 이런데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걸렸던 게 조합에서 자꾸 권리를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조합이랑 얘기하면서 건물 등기부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는데 저는 1차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저도 가끔 이 부동산 임장을 하다 보면 경매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명확하지 않은 권리가 인수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해당 매물은 근저당 이후에 다른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되고 인수가 될 것 같았으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된다고 권리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면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인다. 왜냐? 만약에 임장 갔다가 저런 조합 사장을 만나면 웬만한 초보는 다 포기할 거거든요. 그쵸. 그 면에서는 좋아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부키님, 우리 지금 재건축 중에서 리모델링 단지를 봤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일반적인 재건축과 이런 리모델링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재건축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기본 골조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주시켜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안에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재건축 대비 현저하게 적죠. 근데 그만큼 또 단점도 확실하죠. 왜냐면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그 이편한 세상 문정처럼 매가의 상승이 확 일어나잖아요. 단지도 커지고 훨씬 쾌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매가 상승이 리모델링 했을 때 매가는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했을 때 그런 의문점이 조금 남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보면 투자자들이 리모델링 하는 단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저도 조금 안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리모델링은 적은 돈으로 빠른 시간에 쾌적한 환경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축은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매가 상승이 좀 크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리모델링도 경매로 이렇게 싸게 나오면 괜찮은 거지 뭐. 그럼요. 여기 빌라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근데 저는 봤을 때 생각보다 저는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어떤 게요? 원래는 처음에 이게 실거주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왔는데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시세가 올 게 거의 분명해 보여서 저렴하게만 받는다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이 가격대에 매입을 할 수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5년이 걸린다는 게 어찌 보면 단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 중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입지가 빠지는 동네도 아니고 송파구다 보니까 5년 뒤에는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좀
좀 상승분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장님 입찰하십니까? 저는 입찰은 하되 높은 가격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이 물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쵸? 현대아파트 5억대. 생각보다 이 물건 그냥 단순히 나홀로 아파트라서 유찰된 건 아닌가라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걸려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고요. 네. 덕분에 또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위험 요소까지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엔 제가 더 재밌는 물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물건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팅 팔콘 부동산 캐스터 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